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석 달 가까이 잠잠합니다. 농가들은 최대한 빨리 돼지를 다시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농림부는 아직 상황이 엄중하다며 좀 더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에서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설 연휴 기간 의정부 경전철을 새벽까지 연장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룡역의 경우 종착역 기준 새벽 1시 31분까지 운행됩니다. 경기도는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군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도는 시군과 함께 설 연휴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21일 오후 5시 50분쯤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에서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숨졌고 비닐하우스 한 동이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집단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중증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로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백신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군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와 시군의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설 연휴와 중국 춘절 대비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1일 기준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경기 북부 지역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이후 농장주들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키우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기 때문인데요. 농장주들은 돼지를 다시 키워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농림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살처분된 돼지는 총 36만여 마리. 하루아침에 돼지를 묻은 260개 농가는 모든 수입이 끊겼습니다. 축사시설을 신축하는데 수십억 원의 빚을 냈는데 당장 이자 낼 비용조차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죠. 저희들한테는 이제 뭐 어떠한 그 보상 체계도 없는 그냥 막무가내식 살처분을 한 이후로서는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지금. 이 때문에 농가들은 최대한 빨리 돼지를 다시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농림부는 좀 더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석 달 가까이 잠잠하지만 야생 멧돼지에게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주와 철원에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돼지를 다시 들이기 전 농가의 방역 조치를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2달 가까이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계속 멧돼지가 계속 나와서 어떻게 날짜를 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살처분 5개 지역 중에 김포, 강화에는 멧돼지가 아예 없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멧돼지를 핑계로 재입식을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농가가 요구한 보상안에 대해서도 농림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해서 살처분했던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따른 응당한 대응인 운영손실금을 하루빨리 보장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자가 농림부 장관에게 농가 요구안의 실현 가능성을 물었을 때도 두루뭉술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이 더 검토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고. 혹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석 달 가까이 잠잠한 상황. 피해 구제와 출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주 여성들이 만두 빚기를 하며 한국의 명절 음식을 체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맞는 새해가 낯설지만 한국의 명절 문화를 배우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의정부의 한 대학 구내 식당. 이주 여성들이 전통 의상을 곱게 입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만두 빚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강사의 설명에 따라 만두 소를 채우며 정성껏 만두를 빚습니다. 너무 이렇게 하면 지저분해지니까 요거를 꼭꼭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살짝. 한 번 더. 입맛에 따라 김치만두, 고기만두의 모양도 각기 다르지만 만두 빚는 의미를 되새기며 한국 명절 음식에 흠뻑 빠집니다. 특히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맞는 새해라 낯설고 외롭지만 이주 여성들이 함께 했기에 더욱 즐겁습니다. 그런 이민자들이 같이 한 테이블에 이렇게 모여서 만들기 할 때도 되게 신기하고 되게 재미있었고 보니까 모양도 다 다르고 정성껏 그런데 청소껏 다 해주는 것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만두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들어서 동그랗게 하는 거 대항을 선진한다고 들어서 그걸 그 1년 처음 날에 같이 식구들한테 먹는 거 그거 너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고국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엽서에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손편지를 읽으며 그리운 부모 형제 모습을 잠시나마 그려봅니다. 명절할 때 그리고 아기 아플 때 엄마 만약에 옆에 같이 있으면은 많이 행복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은 혹시 잘 지내고 있지? 네. 나는 걱정하지 말고 항상 건강하고 잘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보고 싶어요. 신한대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의정부와 동두천, 연천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 100여 명이 참여해 한국 명절 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 글로벌화 되려고 그러면은 이주민들을 가족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그래야지 우리가 글로벌화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첫 만두빚기 행사를 마련한 신한대는 내년부터 해마다 이주 여성을 위한 체험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머나먼 고향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이주 여성들. 설 명절 체험을 통해 한국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시는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의정부 경전철을 새벽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26일 이틀 동안 전철 1호선 회룡역에서 환승하는 시민들을 위해 심야 임시 열차를 투입하고 종착역 기준 다음 날 오전 1시 31분까지 총 16회 연장 운행합니다. 또한 귀성객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차량과 역사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명절 기간 특별 비상근무를 통해 상황 발생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포천시는 설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연휴 때 24시간 운영하는 무인 민원 발급 창구는 시청 민원실, 신북면, 선단동 행정복지센터, 경기 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우리병원 등 5곳입니다. 또 소흘농협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25일은 쉽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는 뜻깊은 자리인데요. 설 명절에 가정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 북부경찰청 한상구 생활안전계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설 명절에 특히 신고 비율이 증가하는 범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범죄인가요? 예, 설 명절은 1년 중 다른 때에 비해서 일평균 중요범죄 신고가 약 2.8% 정도 증가를 합니다. 예.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가정폭력이 약 42.2% 정도가 증가를 하는데요.
가정폭력 신고가 일단 큰 폭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아무래도 가족끼리 명절을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예. 같이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이 집안에서 뭔가 좀 갈등이 더 생기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들이 만나는 명절에 특히나 가정 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40%가 넘게 증가를 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경기 북부 경찰청에서 치안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예, 저희는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설 명절 종합 치안 대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주요 내용으로는 일단 가시적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요. 가정폭력 관리를 강화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폭력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좀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 그 재발 우려 가정도 있고, 그다음 학대 우려 아동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지금 파악된 가정과 아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수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전체 경찰관들이 공유를 해서 경찰이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형사 쪽에서는 혹시 이제 명절 기간 동안 중요 사건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아주 종합 대응팀을 운영해가지고 신속한 사후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교통에서도 명절 동안은 아무래도 이제 귀성 귀경길 소통 그리고 본격적인 설 연휴 전에는 아무래도 준비들을 하시느라고 시장이나 백화점, 대형 마트 주변에 만약에 차량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예. 그쪽의 소통을 위주로 해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경비나 보안 쪽에서도 대테러라든지 안보 위해 활동 대응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워낙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명절이다 보니까 곳곳에 신경 쓸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또 명절이 되면은 오랜 시간 동안 집이나 가게 등을 비우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절도 같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방책이 있을까요? 예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큰 게 일단 문단속이고요. 특히 금은방이라든지 편의점 같은 그 현금을 많이 이렇게 취급하시는 업소에서는 미리 그 관할 그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연락하셔서 방범 진단을 한번 실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고요. 예. 그런 진단에 따라서 강화해야 될 시설이라든지 혹은 또 범죄 예방 요령을 이렇게 들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편안하고 또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 북부경찰청 한상구 계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천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선착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입니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포천시 친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엔 오전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7도 예상됩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차츰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 기온은 5에서 6도, 낮 기온은 7에서 10도가량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보여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목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 중반에 영상권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보다 많이 따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이니까요. 면역질환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